네, 사업설명 맡은 심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아메이가 어떤 것인지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어,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네, 저희 그룹 분들은 너무 손들지 마세요. 네. 여기는 어디일까요? 힌트. 미국입니다. 자, 꿈과 관련된 곳입니다. 네. 네. 헐리우드. 네, 헐리우드. 네, 그것도 꿈과 관련된 곳이죠. 자, 또 많은 빅테크들이 네, 실리콘밸리 정답입니다. 네. 아, 선물이 준비가 안 되네. 네. 이곳은 실리콘밸리고요. 이걸 왜 첫 화면으로 잡았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꿈이 빨리 이루어지는 곳의 상징이 바로 실리콘밸리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실리콘밸리 때문에 내 꿈이 이루어진 분 계실까요? 저랑 상관없죠. 이들만의 리그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가 아메이 사업 설명을 준비하면서 어쩌면 평범한 우리들이 가장 빠르게 꿈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만의 실리콘밸리가 아메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첫 화면을 준비해 봤습니다. 네,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요. 또 학교 다닐 때 저는 평생 좀 제가 재밌고 제가 잘하는 일이 뭘까 그걸 기준으로 평생의 업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좋아하지? 뭘 잘하지? 좋아하나 봤더니 혼자 음악 들으면서 책 읽고 또 글 쓰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책을 읽고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척 하는 거 좋아하고 술 마시면서 떠드는 거 좋아하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기발한 아이디어를 낼 때 인정받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 일이 뭘까 생각하다가 광고회사 카피라이터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대학생 광고대상에 광고 작품을 출품하면서 그렇게 큰 기대 안 하고 출품을 했는데 그게 그 롯데그룹의 대홍기획 광고 기획사 아시죠? 거기에 그 대홍기획에 참여를 했는데 진짜 기대하지 않았는데 금상을 받고 아이디어 부문에선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참기름 광고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또 제가 얘기할 할 때마다 재밌긴 하지만 네, 아무튼 그래서 그걸로 이제 내가 뭔가 재능이 있나 보다 그런 느낌으로 광고회사에 들어갔고요. 저는 저 일을 평생의 업으로 삼으려고 했었어요. 근데 막상 딱 필드에 들어와 보니까 저희들을 가르쳤던 교수님들이 시장에 그 비싼 광고주의 한 90% 이상이 그분들이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빵 쪼가리 주면 땡큐고 못 주면 할 수 없고 뭐 그런 구조를 제가 경험하면서 야, 프로의 세계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구나. 그리고 그 광고회사의 광고 문안 작성은 상업예술 분야거든요. 근데 그 상업예술 분야에도 모차르트와 베토벤이 있더라고요. 네. 노력과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좌절감. 그래서 저 일을 할 때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게 너무 열등감에 시달렸었어요. 그리고 자괴감? 나는 왜 요것밖에 못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좀 괴로웠어요. 그리고, 나름 좀 이렇게 막 알바도 하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그 중소기업 사장님들 이렇게 아는 사람 지인 통해서 알바를 하면 중요한 게 제가 인지도가 없잖아요. 돈을 안 줘요. 깜짝 놀랐어요. 안 주려고 작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지쳐 떨어질 때까지 돈을 안 줘요. 계속 수금을 하러 가도. 그래서 와 정말 진짜 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랐었어요. 아무튼 그러면서 고민을 하다가 너무 힘들어서 이제 결혼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2년간 전업주부를 했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취미 활동은 딱 배터리가 2년짜리더라고요. 저라는 사람이. 그래서 2년 딱 지났을 때 일을 하고 싶었고, 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알아보다가, 영어 동화책 읽기 한국 모임이라는 신문 광고를 보고, 낚였죠.
분명히 영어 동화책 읽기 한국 모임이라고 써 있었거든요. 저는 다른 나라에도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거기만 있더라고요. 낚인 거예요. 요즘에 네이버 광고 낚이듯이. 그래서 가서 영어 동화책 읽기 모임에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문화센터 같은데 이렇게 전문 강사를 보내주는 그런 센터였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제가 저 때 벌었던 돈보다 제가 구입한 영어 동화책 원서가 훨씬 더 많았어요. 정말 경쟁하듯이. 그리고 저기는 심심해서 모인 진짜 고학력 유학 마담들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돈 아끼지 않고 이제 미국에서 뭐 유럽에서 온 동화책을 막 사재기하는 그런 데 다니면서 내가 여기를 왜 왔나 항상 그런 갈등을 하면서 문화센터 영어 동화를 했습니다. 제 일생 통틀어 가장 힘든 직업이었어요. 정말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초등학교 1학년 6세 뭐 이런 아이들에게 50분 동안 동화책 한 권 달랑 가지고 50분을 수업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매 순간 한계에 도전해요. 전 매 수업이 도전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그 가을이라는 주제로 페이지마다 한 줄짜리 동화책을 하래요. 센터에서. 이걸 가지고 교환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분당에 살 때라서 분당에 그 공원에 가가지고 새벽에 낙엽을 쓸어 모았어요. 쓸어 모으다 보니까 또 승부욕이 자극이 되잖아요. 몇 시간을 쓸어 담고 교실 바닥에 뿌립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올 때마다 콩고물 굴리듯이 인절미 콩고물 굴리듯이 굴려주면서 수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애가 오줌을 쌌어요. 너무 재밌어서 울다가 웃다가 울다가 오줌을 싸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더 힘들어졌어요. 모든 수업이 조기마가. 그러니까 엄마들 눈높이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이번엔 어떤 이벤트를 준비하려나 저 강사가. 그러다가 이제 포기를 하고 코피 터트리면서 그만둡니다. 그러다 이제 자영사업도 하게 되고 또 과외도 하게 돼요. 왜냐면 저 쓰리잡을 할 때 IMF가 왔어요. IMF가 왔고 제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철없이 살던 제가 돈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철이 들던 계기가 바로 저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때는 이제 제 패러다임이 일의 개수를 늘려야 된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남는 시간에 내가 뭘 할까 하다가 이렇게 쓰리잡이 됐고, 저 시절을 쭉 겪으면서 저에겐 아메이 사업가들이 계속 저에게 다가와서 아메이 사업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제 광고쟁이 출신들이요. 좀 이렇게 표현이 짧고 강해요. 그래서 이제 아메이 사업을 권유하러 오시는 분들께 제가 짧고 아주 강하게 거절을 했고, 어, 왜 싫어하니요? 이유가 없다. 그냥 싫다. 이런 식으로 돈 버는 게 싫다. 그거였고, 그 다음에 또, 와서 자꾸 제 인생에 제가 별로 신뢰하지 않고 존경하지도 않는 분들이 와서 조언을 하고 이래라 저래라는 그런 분위기가 저한테 되게 무리수였어요. 뭐 리더가 되려면 리더가 돼야 된다는 둥. 그 빌 게이츠가 한 말을 저한테 갖고 와가지고 그래서 전 이미 책 읽기를 좋아하고 있는데 그리고 뭐 언제까지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그럼 그 일이 쌓인다고 생각하느냐.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요. 근데 그거를 왜 나한테 아메이 다단계 하시는 분이 저한테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언쟁들이 저한테 피로감을 불러일으켰고 되게 무리수의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어린이집 학부모가 우리 어린이집 학부모들 중에서 정말 상위 1%에 들었던 그 언니가 남편을 데리고 저희 자영 사업장에 지난주에 개업식을 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개업식을 하면 이제 내 뇌 속은 24시간 중에 25시간 그것만 생각하는 거 아시죠? 근데 와가지고 자꾸 변수를 얘기하면서 하나를 더 하려는 거예요. 또 무리수예요, 저에게는. 그러면서 이제 말이 안 통하고 제가 이렇게 막좀 띡띡거리니까 돌아가면서 저에게 했던 질문입니다. 60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 저는 있다고 소리쳐 외치고 싶었지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상하게 잠이 안 왔어요. 밤새. 왜냐면 그때 저는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제가 경제적인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자존심이 많이 상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직면하고 싶지 않은데 와서 급소를 딱 찌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삐져서 갔어요. 그래서 그분은 다시는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내가 예전보다 더 많이 일도 늘었고,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열심히 사는데, 왜 경제적인 고민은 더 깊어졌을까? 뭐가 문제일까? 상황이 문제일까? 내가 문제일까? 막 이런 고민을 하는데, 마지막에, 근데 그게 아메이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무슨 상관이 하면서 이제 아침이 밝았죠. 그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저희가 사녀예요. 딸만 넷인. 전 둘째 딸인데, 첫째 딸인 이제 심효진 사장님께서 전화가 이제 저한테 탁 옵니다. 심수연, 나 아메이 할까?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와, 우리 언니를 꼬신 아메이를 보고 싶더라고요. 와, 언니를 설득을 시켜? 누구냐? 제가. 왜냐면 언니는 어려서부터 실수한 적을 전 못 봤어요. 그리고 무슨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아버지께서 언니는 뭐래? 언니가 하래? 언니한테 물어봐요. 언니가 하라면 해. 언니는 뭐래? 언니가 그럼 해.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가 언니고 아빠의 강력한 신뢰. 그래서 저희는 어려서 그냥 언니가 하라면 우리가 알아보는 것보다 어련히 더 알을까 해서 그냥 언니 자체가 검증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언니가 아메이를 한다고 하니 제가 순간적으로 많은 생각이 스파클링. 내가 아는 아메이랑 언니가 아는 아메이가 다른 아메이인가? 언니를 꼬신 사람은 누구지? 언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인가? 와, 대단하다, 그 사람. 언니가 왜 아메이를 알아볼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주워 들었던 아메이를 언니한테 아는 척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긍정적인 대화가 이어졌고 제가 그래, 언니한테 가입을 하자. 그러면서 가입을 하면서 오늘날 이 브릭스 그룹에 인연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에 소비자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80 이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냐? 있으신 분? 네, 우린 다 있습니다. 이따 치고. 옛날엔 인생은 60부터죠. 그래서 뭐 100세를 살아보니 김영석 교수님께서도 인생의 가장 좋은 나이가 언제였냐? 60대, 70대였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인생은 80부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다음 장도 준비했는데 인생의 중간쯤 왔다면 책상을 정리해라 뭐 이런 책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설마 100세까지 살겠어? 한 80세까지 살겠지 하면 인생의 중간쯤이면 40대겠죠. 근데 120세를 산다는 걸 내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요. 그럼 60이 인생의 중간이죠. 근데 우리 같이 이렇게 뉴트리아치를 먹고 깨끗한 물을 먹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계속 이렇게 막 긍정적인 학습을 받는 우리는 어쩌면 130세, 140세까지 살지도 몰라. 그럼 인생의 중간은 70이겠죠. 제가 요즘에 소비자분들 만나면서요. 이 노후에 대한 인식차가 빈부격차가 되겠구나를 절감합니다. 제가 정말 어떤 소비자한테 우리 웬만하면 120세까지 살아요. 그랬더니 진짜 그분이 난 싫어 이래요. 내가 좋냐고 묻지 않았어요. 의견을 묻지 않았어요. 나는 80대 죽을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죽여주기로 예약을 했냐.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인생의 대세는요. 우리의 의견과 감정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게 현실이죠. 자, 이분은 호서대 명예총장 돌아가신 고 강석규 명예총장님이셨어요. 이분이 65세 은퇴식을 너무 거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난 어, 이제부터 주어진 삶은 덤이다. 난 다 내려놨다. 아무 욕심이 없다. 나누면 살겠다 했는데 이분이 95세 때 기자랑 눈물의 회견을 합니다.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 내가 65세 때 피아노를 시작해서도 연주자가 돼 있을 거고 그때 영어 회화를 시작해도 지금 네이티브 스피커가 돼 있을 때 그러면서 95세 때 어학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10년을 내가 10년 마스터 계획을 세우셨죠. 그때 근데 이제 103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엔 희귀한 뉴스였거든요. 근데 희귀하지 않습니다. 프랑스는 고령화 진입 속도가 120년, 이제 30년을 한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한 세대가 죽고 한 세대가 태어나고 이 주기에서 120년, 한국은 26년입니다.
초고령화죠. 엄청난 가속도죠. 그래서 오늘 사업 설명의 주제는 이겁니다. 네. 웬만하면 안 죽는다. 자, 여기서 또 이제 우리 그룹 분들은 가만히 계시고, 자, 중간에 저 100m를 25초에 달리는 저 백발의 여자 할머니가 몇 살일까요? 자, 막 질러보세요. 90, 네. 95, 또 100, 98, 네, 93세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미래입니다. 우리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밑에 저 하늘을 날아오르는 허드를 경기하시는 저분은 몇 살이실까요? 관절이 어마어마하신 거죠? 85? 또 70? 네. 79세. 여러분들의 미래예요. 여러분들. 저기 제 얼굴 박으면 돼요. 네, 우리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갑부들, 챗 GPT를 개발한 올트먼, 그다음에 아마존 제프 베이저스, 그다음에 이제 빈살만, 환하게 웃고 있는 빈살만, 저분들께서 계산하지 않고 투자하는 분야가 역노화 프로젝트죠. 작년 한 해 동안 6조 8천억을 투자했습니다. 네. 장기 바꿔가면서 사는 거예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35년 후에 35년이면 제가 80이 되더라고요. 35년 후에 우리나라 60세 이상 인구가 43%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노화가 초고령화 노화가 되면서 지금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교육, 의료 모든 분야에 보건 분야에 지금 엄청나게 고민을 하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피 흘리지 않는 수술이 엄청나게 개발이 된대요. 왜냐하면 수혈받을 젊은 층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앞으로 부자들은 피 안 흘리는 수술, 가난한 노인들은 피 흘리는 수술. 그래서 수혈 못 받아 죽는 거죠. 피 철철 흘리면서. 그래서 부자들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계속 살아요. 심장 바꾸고, 간 바꾸고 이러면서. 그래서 그러면서 인류의 진화가 이루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데이비드 싱클레어, 미국 하버드대 의과대학교의 유전학 교수가 쓰신 책이죠. 이게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2020년 전에 나왔어요. 이 책의 제목이 노화의 종말인데 이게 뭐냐면 노화는 자연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노화는 질병이다. 최대한 안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세까지 살 수 있다. 자, 그런데 패러다임을 바꿔보면 풍부한 경제력, 건강, 그 다음에 여생을 함께 즐길 수 있는 나의 친구들, 가족들만 있다면 오래 살수록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산다. 지속적인 수입원이 필요하고 지속적인 건강 상태, 지속적인 그 똑똑한 뇌 상태 그게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컨셉이라는 단어를 여기 써봤어요. 제가 왜 이걸 왜 썼냐면 요즘에 너무 많은 분들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하시더라고요. 그쵸? 왜냐면 이제 부모님이 치매 걸리신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건강을 잃으신 부모님들도 많고 근데 그분 자녀들이 요양보호사를 많이 따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라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람 안 써도 되고 사람 쓰는 대신에 그 돈을 내가 받는다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요양 그 뭐죠? 그 시니어 센터 그 다음에 그 요양사를 파견하는 센터를 운영하기도 하고 사회복지사에도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 그 일을 왜 하시려고 하세요?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고령하잖아요. 이래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막연한 컨셉이라는 거죠. 너무나 막연한 컨셉. 그리고 나라 돈을 받아서 뭔가 일을 한다? 그게 언제까지 지속적일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세수도 줄어들고 있고요. 세금을 낼 수 있는 연령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데 나라 돈이 그렇게 화수분처럼 마냥 준비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걸까? 그래서 컨셉의 어원을 제가 한번 알아봤더니 함께를 의미하는 모든 거를 의미하는 어원이고요. 셉트, 받아들이다, 인터셉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내 인생의 컨셉, 내 삶의 컨셉은 종합적이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이 있어야만 한다. 이거를 제가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썼습니다. 지금 온 세계에 뭐 경제인들, 교육, 그다음에 의료, 정치 모든 사회학적인 모든 분야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화두가 뭔지 아세요? 바로 sustainability, 지속성입니다. 지금 너무 오래 사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한 기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느냐. 우리 가족의 이런 안정적인 행복의 구조도 지속적으로 가능하느냐.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가장 지금 화두를 두고 있다 합니다. 그래서 저의 컨셉이 명확해지는 계기는요. 바로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저는 저의 컨셉을 바로 잡을 수 있었어요. 저한테 아메이가 왔고 제가 이제 언니를 통해서 아메이를 알아보기로 결심을 했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거든요. 심수연, 넌 아메이가 왜 싫어? 그냥 싫어.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제가 혼자 스스로 대화를 하는 거죠. 감정적인 이유더라고요. 아메이를 하는 사람들만 본 거예요. 그러면 좀 이성적으로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미팅장에 초대를 받았고요. 그때 결심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내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내가 안 하던 짓을 하자. 그래서 미팅 초대를 수십 번 받았지만 한 번도 안 갔지만 눈이 가장 많이 내리던 그날, 미팅 초대를 받은 그날 저는 눈길을 헤치고 이 미팅장에 왔습니다. 왜냐면 이제 약속을 했잖아요. 또 가오이 씨 살았던 저기 때문에 저희 스폰서님께서 눈이 많이 오는데 미팅장 올 수 있겠어요? 아침에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오 하나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죠 하면서 너무 힘들게 미팅장에 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권해주셨던 책이었고요. 이 책을 통해서 너무너무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의 비즈니스 스쿨 책을 한 장 한 장 읽으면서 꿈도 학습해야 된다는 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냥 꿈은 누구나 다 타고난 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꿈도 공부해서 알아서 빌딩 업 시키는 거구나. 그리고 월급쟁이의 영혼과 사업가의 영혼은 다르다.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다는데 되게 놀랬고요. 그 다음에 사업가로서 사는 것이 가장 인간 본성에서 프리미엄으로 산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사업가는 어떻게 성장하느냐? 자연의 곡선으로 성장을 한대요. 새가 나무 위에 앉아 있다가 하늘로 날아갈 때 직진으로 날아가지 않는데요. 땅으로 잠깐 내려왔다가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게 자연의 곡선인데 사업가가 사업을 했을 때도 그런 식으로 성장한다. 뭐 그런 여타 등등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아메이 사업의 장점을 이 책에서 제가 읽으면서 굉장히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막 깨지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이 책에 나왔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쟁이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셀프 인플로이, 전문직, 카피라이터도 했었죠. 근데 여기 이제 자영업자 전문직 하는 거 보니까 장사하시는 모든 분들, 의사, 변호사, 약사, 검사, 판사 다 여기에 해당이 되시죠. 그리고 비즈니스 오너에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수입이 창출되게 하는 어떤 장치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건물이 되든 책이 되든 음반이 되든. 그리고 나서 이 2차 수입이 이제 풍요로워지면 그 다음에 금융자산가, 3차 수입, 인베스터, 투자가로 넘어간다는 얘기인데 저는 E와 S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제 그 패러다임 안에서는. 그런데 이쪽 분야는요. 얼마 벌어? 이 얘기를 한대요. 시간당 단가가 얼마냐. 그리고 여기서는 일이 끊어질 때 수입이 끊어집니다. 그 셀프 인플로이드 그 많은 프랜차이즈 사장님들이 열심히 그 사업장을 위해서 뭐 백다방이니 홍콩 반점이니 열심히 일을 하면 저 비즈니스 오너에 있는 백종원 씨가 부자가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이쪽 분야에 있는 분은 얼마 들어와 그리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한 뭐 다른 곳에 여행을 가셔도 되고 그러니까 뭐 영원한 시간적 자유는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시간을 최소화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유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건 저 비즈니스 오너 분야가 바로 아메이 수입의 분야였다는데 제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이제 계속 이제부터 놀랄 일만
연속으로 이어지더라고요. 저는 아메이 회사를 알아보고 미국의 조그만 중소기업인 줄 알고 다단계 회사 중에선 그래도 미제가 제일 좋지 이 생각을 했는데 세계에서 제일 큰 생필품 제조회사였습니다. 전 세계 1위 직접 판매 회사고요. 그리고 글로벌 하나 13조의 매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1200개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1100여 명의 연구진, 세계에서 정말 하이 클래스의 그런 석학들이 포진되어 있는 회사죠. 그래서 아메이 회사 연구원 중에서는 백만장자가 꽤 많다고 합니다. 특허권을 개인한테 주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롭죠. 그래서 제가 이 아메이 본사를 방문했을 때 어떤 그 생화학자께서 학자로서 행복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소름이 쫙 끼쳤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한국에 없는 부자를 찾아서가 EBS에서 방영이 돼요. 이때 대한항공 조현희 부회장이 땅콩 회항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켰죠. 그래서 도대체 부자 중에서 착한 사람 없냐, 선한 부자 없냐 찾아봤더니 계속 아메이 회사가 언급이 됐고요. 제가 지인을 통해 들었던 얘기인데 그 회의를 할 때 어떤 PD가 선입견을 가진 회사를 공영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그랬더니 어떤 PD가 선배님 요즘 어떤 세상인데 아메이를 다단계 회사 선입견 얘기를 하십니까? 그거 뒤떨어진 얘기입니다. 하면서 쫑크를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방송이 제작이 됐고요. 여러분 꼭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잘 만들었습니다. 정말 야 그래. 다큐멘터리 회사 하나를 분석해서 찍으려면 정말 주제가 일목요연하고요. 하나하나 사례들도 너무나 실감 있고 정말 그 리얼리티 가득하게 찍었던 좋은 영상이기 때문에 시간 관계사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아메이 회사의 모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아메이에 출시되어 있는 제품들, 뭐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욕실용품, 그 다음에 하이테크가 들어간 청정기, 정수기, 25센트 라이드, 냄비,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중소기업 제품들이 조인돼 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1000만 탈모 인구에게 정말 희망이 되어주고 있는 탈모 모자까지.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제품들이 있는데요. 미국 워싱턴 트라울 레이크 농장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진짜 뉴트리라이트를 제 인생에서 만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3살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관절 유통기한이 50년인 거 아세요? 관절의 유통기한이 50년이라서 50견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 관리를 잘했던 분은 이 50견 없이 지나가고 50세 어깨 통증이 왔다. 그럼 그때 다시 리세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리세팅을 하는 거기서 제가 요즘에 조금 무리를 했어요. 좀 잠도 좀 못 잤고 막 무거운 것도 좀 많이 들고 해서 어제 갑자기 이제 어깨가 되게 아프더라고요. 50견이 이런 거야? 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깨 통증이어가지고 이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 즉시 저는 갑니다. 그래가지고 어깨가 너무 아픕니다, 선생님. 그랬더니 어깨 통증 뭐 아파보신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살해생전 오늘 처음. 언제부터 어깨가 아프셨죠? 어제 오후 3시부터 아픕니다. 그랬더니 네, 엑스레이랑 초음파 찍어보면 석회가 가득 꼈을 겁니다. 한번 찍어보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비명지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딱 심수연실에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 계속 이상하다. 너무 깨끗하신데요? 석회가 하나도 없는데요? 왜 아플까요? 제 운동 부족일까요? 했더니 그건 아닌데요. 계속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주사 그냥 한 대 맞고 약 받아서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우린 처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가가지고 이제 밤에 칼메트 20알, 오메가3 20알, 조인트 가드 또 이제 2배를 먹고 잤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제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관절이 그 유통기한이 50년이라 그러더니 자만하지 말자. 제가 뉴트리아이트를 접하면서 제가 굉장히 좀 건강에 과신을 하고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또 어제 낮아지는 자세로 보조식품을 더 열심히 먹자. 그래서 이 농장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이 자연의 농법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제가 예전에 당신이 먹은 게 3대가 간다는 프로를 SBS에서 봤는데, 거기 마지막에 일본에서 정말 친환경으로 그 농사 짓는 농부가 소개가 돼요. 근데
약도 하나도 안 쳐요. 그래서 처음엔 막 다 벌레 먹고 버리기 일쑤였대요. 그래서 옆에 농부들이 비웃었대요. 야, 농약 쳐. 다 버리게 생겼어. 이런데 그냥 믿은 거예요. 자연의 힘을. 그래서 결국 그 어느 고점을 딱 지나서 이 자연의 회복력을 딱 상승시켜 놓으니까 지금 현재 그분 무슨 말을 하냐면 할 게 없대요. 알아서 너무 잘 크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집어넣어요. 그분이 그 흙에 정말 마냥 들어가요. 이 초콜릿 땅이 너무 이게 비옥한 옥토고 뿌리가 먹을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막 잔뿌리가 다 완전히 뿌리를 뻗고 그래서 자연의 힘을 나는 믿었다.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고 이 농법을 짓는 게 내가 약 뿌리고 제초제 뿌리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 자연을 우리가 클릭으로 먹어요. 이 자연의 생명력을 먹는 겁니다. 회복력을 먹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소비자가 너무 이제 막 이렇게 심각한 그런 질환으로 소개가 들어오면 언제까지는 과량으로 정말 소위 말하는 처방에 의해서 보조식품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그런 임상이 되게 많아요. 어느 시점이 지나잖아요. 그럼 그다음부터는 기본 비타민, 단백질, 오메가3를 먹어도 건강이 유지됩니다. 자연의 회복력처럼 자신의 건강력이 회복이 되는 순간에.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나누고 싶었고요. 생태계 농법의 농장을 자랑하는 뉴트리라이트, 그리고 이 대표적인 식물 영양소. 그래서 천여 가지 식물 중에서 20여 가지 당선돼서 만들어진 게 더블엑스죠. 그리고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2만 번 테스트를 거쳐서 나온 게 더블엑스 종합 비타민이고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오메가3, 더블엑스, 그다음에 프로틴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죽는 날까지 걷기 위해서 이 세 가지는 최소죠. 최소. 파운데이션 트리오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아티스트리예요. 이게 머니투데이 2022년 5월 4일 기사입니다. 백화점 홈쇼핑 없이 31년간 장수, 친환경 세정제로 시작했는데 지금 화장품까지 대체 에너지 사용 비율. 그래서 신문에 났던 그 문구 중에 제가 빨갛게 한번 표시를 했어요. 세계 최초 생분해, 동물 실험 배제하고요. 친환경 콩잉크, 완충제는 옥수수 녹말 포장. 그다음에 아티스트리 제품은 100% 풍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게 공공연하게 신문에 이제 이렇게 기사화된 제품들입니다. 저는 뉴트리라이트랑 정수기를 제일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세상에 아티스트리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너무너무 지금 아티스트가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자, 그래서 부산국제영화제에 공식적으로 메인 스폰서에서 다이아몬드 스폰서가 됐죠. 그래서 10월 달에 부산국제영화제 열릴 거거든요. 그래서 김해공항에 내리면 이제 그 공항부터 온 도시가 아티스트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죠. 자, 그래서 그 욕실용품 중에서 요번에 새로 나온 GNH 바디 뉴트리션. 피부에도 영양을 공급한다. 정말 너무 맨질맨질하지 않아요? 막 제 소비자가 이렇게 저를 살짝 듣더니 왜 이렇게 맨질맨질하네요. 뭐 GNH 바디 뉴트리션인데 이제 그 순간 또 제품 설명하죠. 대나무 숲 그 수분을 이용하고요. 또 각종 뭐 오일을 들어가서 이제 수분 장벽을 공급해 준다. 지금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6만 원 이상 사시면 이렇게 미니 5종 세트를 각 한 개씩 이렇게 증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두피 건강과 헤어 솔루션. 그래서 제가 어깨 통증이 조금 있길래 어제 밤에 레이저 400개가 박혀 있는 이 모자를 제 어깨에도 댔죠. 이게 머리나라고 만든 건데 우리는 온 신체 부위에 쓰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쩔뚝거리는 강아지 다리까지. 이게 어마어마한 세포 재생력. 그래서 제가 이 어깨 통증도 많이 사그라들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염증 있고 뭐 화상 있고 이런 각종 이런 임상 데이터를 보면서 머리가 안 나면 외계인이다. AI 아니면 머리가 날 수밖에 없다. 안 나는 게 기적이다. 그럼 써보고 산대요. 사서 안 나면 반품하세요. 써서 안 난다. 그럼 이제부터 당신은 AI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제가 저렇게 빈티 나는 뒤통수로 돌아다니는지 몰랐어요. 저게 제 뒤통수예요. 비포, 파시시. 근데
전 요즘에 정말 이 트리플렉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머리가 햇빛에 나가면 이거 심지어 반짝거리기까지 해요. 근데 제 소비자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수다 떨듯이 강의하면 안 되는데. 저한테 딱 전화하더니, 언니, 왜? 언니 카톡 푸사 보니까 언니 머리카락 왜 이렇게 반짝거려? 이러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감동적인 만큼 내 옛날 머리가 그렇게 빈티 났었니? 제가 그랬어요. 자기가 되게 놀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하면서 제가 이걸 얘기했죠. 프로틴 미스트를 탁 뿌리고 빨간색 레이저 빛이 모발에 단백질을 꽉꽉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죠. 드라마틱합니까? 이게 여기서는 되게 드라마틱한데. 자, 뭐 이거 제품 감동까지 얘기하면 4시간 걸리는 사업 설명인데, 내 발에 모든 게 다 있죠. 그래서 리플렉서 1699, 프레서가 99개가 돌아가요, 조물조물. 이 속에 사람 손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쓰시는 이제 제 소비자분께서 여러분 정말 노후 대책 단단히 하세요. 제 소비자분이 75세신데 곱창집에서 12시에 출근하셔서 새벽 2시에 퇴근하십니다.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분 자기가 이제 돈을 버니까 이 리플렉서를 이제 사신다고 하는데 이거 제가 빌려드렸어요. 너무 좋대요. 너무. 그리고 또 이거를 구입하신 백화점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이 정말 없는 살림에 현대카드 만들어서 이걸 사셨거든요. 어저께 통화를 했어요. 정말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대요. 너무너무 사기 잘했다고 극찬을 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뭐 쏟아지는 경험들 뭐 말도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요즘에 우리 또 오미정 사장님 또 덕분에 제가 4.7kg 체지방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단백질을 되게 많이 먹고 이제 저탄수화물 해서 인슐린 호르몬을 이제 온정신 돌아오게 제가 그렇게 지금 관리를 했어요. 근데 인슐린 호르몬이 제가 이거를 프로그램 하면서요. 인슐린 호르몬을 정말 극진히 모시니까 인슐린 호르몬이 저한테 보답을 해요. 가끔씩 많이 먹어도 살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가끔씩 25센트 라이드로 근육을 쳐줘요. 와, 살이 나는 항상 배부른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근육량이 200g이 늘었어요. 저는 오히려. 체지방은 4.5kg가 줄었는데 4.3kg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분이 지금 1년 만에 115kg에서 64.6kg로 근육은 5.7kg 빠졌고요. 체지방이 거의 50kg 빠진 거죠. 자, 이분이 부산국제영화제 작년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심수미 사장님 화장실에서 만나서 달려가서 인터뷰를 했대요. 어떻게 패션나요, 리더님? 그랬더니 이분이 잘 들으세요. 막 이러면서 부산분 막 열정적으로 3단에 30분 더 탈 필요도 없어요. 3단에 30분 1년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쉽죠? 네. 이스프링 정수기. 자, 1,100여 명의 연구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도 참 잘 만든 제품이 뭘까? 1등이 뭐가 나왔을까요? 정수기. 자, 길게 설명하고 싶고요. 이것도 또 영상을 이렇게 틀고 싶지만, 네, 앰머스피어 스카이 블루. 네. 마루에는 스카이, 방에는 블루. 마루에는 아버지 청정기, 방에는 자식 청정기. 그래서 아메이는 생필품을 브랜드 체인지 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제품을 우리가 정말 핸드폰으로 정말 편하게 쓸 수 있다는 것 자체 너무 축복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서 사람들에게 알리고요. 같이 쓰자는 거죠.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같이 쓰자. 그런데 이게 모든 제품마다 점수가 있고 포인트 기준에 따라서 현금이 즉시 발생되는 수익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비즈니스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거를 비즈니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올 때 내가 그분을 도와서 성공시키는 일, 이게 바로 아메이죠. 돈을 어디서 줘요? 광고유통기금이에요. 광고회사도 없고 유통 채널도 없습니다. 직거래니까요. 그래서 1년 1조 2천억 매출 중 35% 4,200억을 회원 소비자에게 차등으로 줍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에게도 엄청난 혜택이 있습니다. 장바구니 스마트 오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이상만에게 10만 원 이상만 소비를 하게 되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에이클릭스 머니를 줘서요. 이거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그냥 맨땅으로는 소비를 못 하십니다.
이 에이클리스 머니로 오메가3 한번 샀잖아요. 그 경험 있잖아요. 내 생돈 주고 못 삽니다. 이 에이클리스 머니로 더블엑스를 한번 사보잖아요. 그러면은 거기다 조금만 보태면 더블엑스 사니까 5만 원 쓸 수 있으니까 맨정신으로는 그냥 쇼핑은 못 해요. 자, 이렇게 돈을 주죠. 그리고 그냥 스마트 오더 프로그램에서 커스터마이즈드 팩. 요렇게 사서 드시던 분이 6개월째 50% 카드 결제되고 12개월째 카드 결제도 안 되는데 제품이 와요. 이걸 한번 경험해 보신 분은 맹자로 그냥 못 사십니다. 이렇게 이 제품들이 다. 그래서 아까 4,200억의 돈을 어떻게 나눠주느냐. 한 4명 정도 네트워킹이 돼서 이제 이렇게 구정 광고 해가지고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 쇼핑을 합니다. 할 거 되게 많죠. 그러면 1차 보너스 기준으로 20만 포인트인데 3%씩으로 이제 계산이 돼요. 20만 포인트부터. 자, 보너스 계산은 간단합니다. 맨 먼저 가입한 스폰서라고 하는 노란 머리의 저 여자분께서는요. 전체 매출 80만 6% 4만 8천 원인데 내가 구정 광고한 빨간 그 리본에 있는 그 그룹의 60만 6% 3만 6천 원을 빼준 나머지 12,000원. 빨간 리본도 60만 6% 3만 6천 원에서 나 혼자 잘 쓴, 캐시백 받을 만큼 잘 쓴 소비자 2명에 6천 원, 6천 원 빼준 2만 4천 원. 즉 뭐냐면 먼저 가입했다고 프리미엄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폰서가 몇 명이냐가 내 수익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스폰서가 왜 필요하죠? 정보를 주잖아요. 같은 돈을 쓰더라도 가장 좋은 소비,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가르쳐주는 고마운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노력순, 선착순이 아닌 노력순, 수입의 역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실지라도 마음 놓고 찝찝함 없이 풍요로운 쇼핑을 즐기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3명의 소비자를 한번 만들어 볼까? 애용자를 만들어 보고 120만 포인트 하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다 해서 저 정도 이제 캐시백이 발생되면서 선물도 받고요. 이제 아메이 사업을 좀 진행해 볼까? 그래서 세 그룹의 세 그룹의 소비자 그룹, 사업자 그룹 6% 이상 이런 분들을 컨설팅하면서 400만 포인트 하면 이제 온라인상의 상과 같은 개념이 팍 가슴에 들어옵니다. 70에서 100만 원씩 따박따박. 요즘은 따박따박의 시대라고 하더라고요. 따박따박 수입의 시대. 그래서 온라인상에 3, 4억짜리 오피스텔 그런 자산 규모가 생기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 아메이가 좀 굉장히 많이 진지해지고요. 이렇게 해서 1,000만이 넘어가면 한 달에 250만 원이고요. 이제 1,000만 매출 기준이 이제 핀업의 기준이 됩니다. 1년 동안. 그래서 1년에 3번, 6번, 12번 하면서 직급이 올라가고 이제 1년을 그 1,000만 이상을 그룹이 돌아가는 분은 연봉이 4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그 보너스가 주어지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네,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이게 다른 분의 PPT 제가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네, 1년 동안 그래서 여러 가지 보너스가 발생이 되는데요. 저 1,000만이라는 걸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요. 네. 저 동그라미가 1,000만입니다. 1,000만이 돌아가는 세 그룹을 내가 컨설팅하면 에메랄드, 2그룹을 컨설팅하면 사파이어, 6그룹을 컨설팅하면 다이아몬드고요. 수입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수입이 월급, 연봉의 개념이 아니라 연금성 개념인 거죠. 여기서 이제 6그룹 정도 컨설팅하면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 월세 타입으로 들어와? 제가 다이아몬드 됐을 때는 이 돈이 제법 여유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 수입도 좀 빠듯한 것 같아요.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죠?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 6그룹이 1,000만 6번씩 돌아가는 그런 플래티늄 그룹이 아니라 1,000만이 12달 이상 지속되는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다 하면 연봉이 2억 정도 됩니다. 자, 근데 이 보너스 플랜을 보여줬더니 이제 이거 갖고 어떻게 사냐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래서 더 큰 빅비즈니스의 보너스가 있는데 이게 팀워크로 이루어진 성과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건 성적이라고 하고 팀이 같이 이루어낸 일은 성과라고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설명하는데 어떤 큰 사업을 하는 남자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몇 가지 딱 설명했더니 왜 이렇게 돈을 벌어야 되죠? 이래요.
왜 같이 돈을 벌어야 되죠?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왜 이런 방법으로 돈을 버니에요? 제가 많은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고 뭐 같이 여기까지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런 방식으로 돈을 벌어야 하죠? 이러더라고요. 되게 신박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왜 하시냐 그랬더니 결국 사업이라는 건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면 된다는 거, 자기는 자기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딱 했을 때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그분에게 그런 얘기는 직접적으로 안 드렸어요. 좀 싸움 될까봐. 그러면 그건 어떤 질문하고 똑같냐면, 결혼을 왜 하죠?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되잖아요. 그 힘들다고 하는 결혼을 왜 하죠? 물론 삶의 뭐 어느 게 옳다 그르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근데 제가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아, 돈 버는 거에 대한 개념이 다른 거예요. 패러다임이. 예전에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의 시대죠. 그분은 어쩌면 그 패러다임에 아직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온 패러다임은요, 돈을 버는 건 기술이요, 쓰는 건 예술이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근데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었습니다. 돈을 버는 건 예술이고 예술처럼 벌고 천사처럼 써라. 지금은요. 너무 정보가 오픈돼 있고요. 사람들의 정보와 지식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돈을 버는 그 과정의 의미와 가치를 무시한 채로 돈을 벌려가는 기업의 생존이 불가하다. 그거를 아직 모르신다는 거, 저 혼자 생각한 거지만. 자, 2억 갖고 어떻게 사냐? 1년에. 이런 분에게 보여드리죠. 저 파란색 동그라미는 1년에 한 5천 정도 연금처럼, 월세처럼 들어오는 소득자입니다. 저런 사업자분들을 10명을 컨설팅하면 수석 다이아몬드로 연봉 3억이고요. 16명, 그 다음에 또 에메랄드라고 해서 한 1억 이상 수입이 되게 도와드리면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다. 연봉이 3억 5천입니다. 뭐 저 정도 돼야 조금 마음에 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내가 착한 마음으로 이 사업을 정말 저 정도 되면요. 일 자체가 재밌어집니다. 진짜 이 일이 취미고 이 일이 인생이고 이 일이 레저가 돼요. 그래서 일 얘기만 하는 게 제일 재밌게 됩니다. 저도 지금 이미 그렇고요. 그 밑에 6그룹, 8그룹, 10그룹, 12그룹, 14그룹. 자, A와 B 두 아메이 사업가가 있습니다. 매출은 A가 100억이고요. B가 10억이에요. 이거 퀴즈를 내면 다 답을 말씀하실 수 있겠죠? B라는 사업가가 훨씬 더 많은 보너스를 받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업의 기회를 알렸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은 다 누구나 두 가지 걱정이죠. 돈 걱정, 건강 걱정. 그리고 그 교회에서 중보 기도라는 거 할 때 기도해 드릴게요. 고민이 뭐죠? 다 얘기하면 다 이 세 주제로 다 귀결된다고 하죠. 돈 걱정, 건강 걱정, 관계 걱정. 그 모든 이 세 가지의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아메이 사업인데요. 그거를 가지고 있는 아메이 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때 그 큰 수입을 줍니다. 이게 바로 업의 본질이죠. 더 많이 파는 사람 100억 매출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는 B가 더 많은 수입을 법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가 바로 업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는 이렇게 펼친 그림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요. 자, 세 그룹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파운더스 에메랄드 연간 1억 5천, 그 다음에 6그룹이 Q12 이상으로 돌아가는 파운더스 수석 다이아몬드 연간 3억 5천, 그 다음에 여기서 12그룹이 돌아가고요. 또 마지막에 FCA까지 있죠. 그래서 철든 사업자분들, 즉 내 인생이 진지해지고 내가 스스로 목표감을 갖고 내가 스스로 내 사업을 궁리해서 성취해내려고 노력하는 철든 사업자들은 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키워집니다. 함께 계속 성장하는 또 이제 새내기 사업자들도 함께 합니다. 자, 그래서 제 친구들이나 소비자들이 제가 다이아몬드다. 그럼 네가 제일 높냐? 아니다. 갈 길이 멀다. 파운더스 더블 다이아몬드 8그룹 연간 4억에서 5억. 파운더스 크라운 연간 10억에서 12억. 파운더스 크라운 앰베서더 연간 15억에서 20억. 다이아몬드는 중간. 갈 길이 멀다. 그래서 제가 수익 구조를 설명할 때
6그룹 연봉 1억 5천, 8그룹 연봉 4억, 10그룹 연봉 10억, 14그룹 연봉 15억. 내 인생에 내 삶을 극복하고 의미 있고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6명이 없을까? 10명이 없을까? 14명이 없을까? 저는 그런 설명을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학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유명한 상이 에디슨 어워드인데요. 세상에 혁신을 일으킨 기업가나 그 회사나 어떤 프로그램의 상을 수여합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도 받았는데요. 돌아가신 아메이 창업자 저 두 분이 개인적인 명성으로 받으신 게 아니라 수익 구조로 받았습니다. 아까 광고 유통기금을 적립해서 회원 소비자에게 나눠준다. 이 개념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300여 개의 잡다단계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분배하느냐가 회사의 차이고 철학의 차이고 업의 본질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수익 구조로 영예로운 상을 받았습니다. 자, 밑에 있는 분은 저 실리콘밸리에서 상을 받았고 우리는 우리들의 실리콘밸리로 지금 모두가 다 개인 기업가로 성공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잘렸네요.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어떤 미국의 젊은 그 레스큐 팀의 한 그 구조대원 여자분이 자기가 너무 두려웠을 때 240m 금문교 위에 올라가서 외주를 타면서 느꼈던 감정이에요. 첫 발자국을 뗄 때 너무나 죽을 만큼 두려웠지만 2걸음, 3걸음부터는 그냥 평지랑 똑같더라 하면서 적어놓은 문구입니다. 두려움에서 용기까지는 2-3걸음이면 충분하다. 오늘 아메이 사업을 지금 막 시작했지만 두려운 분들, 아메이 사업을 알아보려고 나오신 모든 분들께서는 이 말로 용기를 얻으셔서 아메이 사업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푸꾸 가족여행. 내년에 푸꾸 가족여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오버됐지만 1분짜리라서 한번 보고 제 사업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여행 가고 싶죠? 네, 가족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자매가 아메이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관계로 저희 세자매가 가족여행을 매년 아메이에서 보내주고 있어요. 가족여행인데 여러분 빨리 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옛날에는 막 여행 갈 때 설레시면서 막 옷 사러 다니셨는데 지금은 멀리는 못 가세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저 여행 가서 많이 먹으려고 살 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의 가족과 또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가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 아이들이 행복하게 노는 모습을 볼 때 정말 진짜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이 가족 여행을 통해서 또 아메이의 네트워크가 상속이 되는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사업 설명 여기서 마치고요. 네, 열심히 화이팅 하겠습니다.